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알아볼 지역은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된 방글라데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 동북부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인구 1억 7천만 명이 사는 국가입니다. 수도는 다카이며 국경선의 95% 이상이 인도에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는 미얀마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명의 어원은 벵골어로 벵골 지역이나 벵골어를 가리키는 말인 방라와 국가를 의미하는 대시를 합친 단어입니다. 방글라데시에는 고대에 인도반도 서북부에 인더스 문명이 발생하고 아리아인의 인도반도 침공 이후 인도 아리아인이 인도 아대륙 동부로 이주하면서 마가다 왕국과 함께 겐지스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16대국을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한 후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지역은 각각 다른 왕조들로 분열되었으나 굽타 왕조가 나와 북인도를 재통일했습니다. 굽타 왕조의 북인도 통일로 인해 당시 겐지스강과 인더스강 유역은 동일한 국가와 문화권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8세기 중엽에는 팔라 왕조가 흥기하면서 벵골어와 대승불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1세기 말 아프간계 무슬림들이 벵골 지역을 침공하면서 팔라 왕조나 세나 왕조 세력을 잠식했습니다. 1204년 할지 왕조가 겐지스강 하류를 점령하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할지 왕조의 동ben골 정복 이전까지는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구분되진 않았으나 겐지스강 하류 삼각주 일대의 밀림이 개간되고 밀림 부족들이 힌두교로 개종해 불가 족천민이 되는 대신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동ben골은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인도 문화권으로 편입된 서ben골 지역은 무슬림 왕조들의 계속된 침입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우세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345년부터 1576년까지 벵골 술탄국이 들어섰으나 무굴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고 이후 무굴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16세기에 겐지스강 하류의 지류가 바뀌면서 동ben골의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고 이는 벵골 일대의 인구 증가는 물론 쌀과 면직물, 마직물의 생산량과 수출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무굴 제국은 전성기 당시 전세계 GDP의 25%가량을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50%가 오늘날의 서ben골과 방글라데시 일대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무굴 제국이 쇠퇴하면서 벵골 일대의 토우가 반독립 상태가 되어 벵골 나하부국이 세워졌습니다. 1757년에는 벵골 지방의 패권을 둘러싸고 영국군과 프랑스, 벵골 나하부 연합군 사이에서 플라시 전투가 벌어졌으며 대영 제국이 승리하면서 벵골 지역의 패권을 확고히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 인도 식민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벵골 일대는 무굴 제국을 붕괴시킨 마라타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고 이 마라타 제국이 대영 제국에 의해 멸망함에 따라 1877년 대영 제국의 식민지인 인도 제국의 일부로서 대영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서ben골과 구분되지 않다가 1905년 대영 제국이 무슬림이 많은 지역인 현 방글라데시 지역을 분리시키는 벵골 분할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리된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으나 종교를 이용해 독립운동의 분열을 일으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벵골인들은 이에 대해 결사반대했고 이것이 인도 전역으로 퍼지자 결국 1911년 대영 제국은 벵골 분할령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분쟁은 피할 수 없었는데 힌두교도가 주도한 인도 국민회의가 무슬림을 무시하게 되자 무슬림들은 전인도 무슬림 연맹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후 1947년 인도 제국이 힌두교 위주인 인도 자치령과 무슬림 위주인 파키스탄 자치령으로 따로 독립하면서 무슬림이 대다수였던 방글라데시 일대는 파키스탄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 일대는 동ben골 혹은 동파키스탄이 되었는데 이 두 지역은 종교가 이슬람교라는 점을 빼고는 겹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언어도 서파키스탄은 펀자브어, 신드어 등 여러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우르두어 공용화 정책에 불만이 적었던 데 비해 동파키스탄은 인구 대부분이 벵골어만 쓰던 상황이라 굳이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할 당위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 정치의 주도권은 파키스탄 독립운동을 주도한 서파키스탄이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인구가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경제적 식민지처럼 대했습니다. 결국 1952년 이에 분노한 벵골인들은 수천 년간 사용해온 벵고러를 지키자면서 벵고러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서파키스탄이 항복하여 벵고러를 공용어로 지정했지만 시위에서 군인들이 폭력을 가한 것이 방글라데시인에게 자극이 되었고 벵골인들은 아와미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이후 1970년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준 사이클론 볼라가 방글라데시에 강타하여 5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받은 원조물자를 불공평하게 배분해 방글라데시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서파키스탄의 빈민층에게 구호품을 많이 주고 지원이 필요한 동파키스탄의 방글라데시인들에게는 적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방글라데시의 자치를 주장하는 아와미 연맹이 파키스탄 총선에서 합승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중앙정부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선 무효화를 선언했으며 이에 동벤골 지역에선 정부의 총선 무효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파키스탄 3대 대통령 야히야 칸은 아와미 연맹 당대표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과 협상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1971년 협상이 실패하자 무지부르 라흐만은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군이 무지부르 라흐만을 체포하자 분노한 방글라데시인들은 독립군을 결성해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동파키스탄 내의 서파키스탄인들을 죽이거나 추방시키고 방글라데시 일대를 장악했으나 반격을 가한 파키스탄군에게 진압당하고 인도 국경 지대로 밀려났습니다. 방글라데시 독립군이 인도 국경에서 게릴라 투쟁을 함에 따라 파키스탄은 인도 영토의 독립군을 폭격하였고 이를 계기로 인도군이 참전해 2주일 만에 파키스탄군을 무찌르고 결국 방글라데시는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으로 무지부르 라흐만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1975년 무지부르 라흐만은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쿠데타로 피살되고 1977년 지아우르 라흐만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7대 대통령이 된 지아우르 라흐만은 반인도 정책을 취하고 이슬람 우위 정책을 삼으면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큰 비난을 당하며 군부 세력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아우르 라흐만 대통령 역시 총살당했으며 이후 신군부의 후세인 무하마드 에르샤드가 10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에르샤드는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뤄냈으나 억압적인 정책과 기근으로 불만이 극에 다한 시민들이 7대 대통령 지아우르 라흐만의 영부인 칼레다 지아와 초대 대통령 무지부르 라흐만의 딸 셰이크 하시나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투쟁이 계속 일어났으며 1990년 반정부 시위로 에르샤드 대통령이 사임하고 민정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칼레다 지아와 셰이크 하시나가 번갈아가며 각각 2번씩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2024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공무원 자리의 30%를 할당하려는 공무원 임용 할당제를 두고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몬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11대, 13대 총리 셰이크 하시나는 사임을 발표한 후 군용 헬기를 타고 인도로 도피해 15년간의 장기 집권은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정부 수장으로 선출되었고 2026년 총선을 치르면서 사임했습니다. 현재는 10대, 12대 총리 칼레디지아의 장남인 타리크 라흐만이 14대 총리로 선출되면서 전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된 방글라데시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